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갑작스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바이누 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모두가 다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모두가 떨어졌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외적인 시장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라는 금리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 시장이 그만큼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근데 오늘 날짜 경제지표 발표상 어땠습니까? 기준금리를 이제는 인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구나라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날짜로 기준금리를 결정했고 오늘 날짜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었고요. 고용지수가 줄어들었고요. 실업률이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고용지수가 줄어들었고 임금도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거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 부분은 미국 연준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미국 연준에서는 항상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전히 경제 상황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경제 지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연준 입장에서도 이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코인 시장 또한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시바이누 코인의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하나씩 잡아드릴 거고, 오늘 날짜 경제 지표가 어떠한 발표가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바이누 코인 또한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거, 떨어진 이유 또한 그 이유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에서는 이 시바이누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요만큼 올라왔다고 많이 올라왔다, 이러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이 올라간 부분도 아닙니다. 이전에 300%가 넘는 상승력을 보였을 때 어땠습니까? 거래량을 동원하면서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일제히 나오지 않았다.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고래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멘텀을 알고 우린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바이누 코인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나는 매입 단가가 지난번 고점 라인 찍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안정적인 박스권 라인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 그 부분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이 매입 단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 우리의 수익관 또한 틀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무료로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문자 내용 받아보시고 문자 내용대로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당된 문자보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카톡방 링크까지 같이 받아보시고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어떠한 코인입니까? 우리가 밈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코인입니다. 자, 밈코인은 어떤 거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유행 따라서 장난 따라 만들어졌다. 물론 이 부분이 모두 밈코인을 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밈코인은 NFT의 접근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NFT는 미술품들, 장식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NFT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 부분과 협업을 거치면서 이제는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이 밈코인 자체가 이 시바이누 코인 자체가 NFT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5월 2일 날짜 하드포크를 통해서 확실한 확장성을 더욱더 가져왔다면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NFT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올라갔습니까? 아직 이 바닥 상단을 돌파도 못했죠.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이러한 NFT의 지수 또한 확실하게 수익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스권 라인을 길게 가져왔다는 거. 주식을 오래 봐서 코인 거래 오래 봐서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수익권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NFT가 어느 산업 구간과 연결되어 있을까? 최근에 이 카드사에 결제 시스템 도입을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결제 대신 NFT 카드사들은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신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밈코인 자체가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신사업까지 확장하게 된다. 왜 우리가 도지코인이 일반적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누구를? 바로 도지코인, 밈코인의 대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바이누는 밈코인의 이 두 번째 대장이라는 거,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이렇게나 변동성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이제야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매도하거나 그냥 끝내버리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말 그대로 뉴욕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흔들흔들 거렸다. 이게 바로 제롬 파월 효과라고 합니다. 자, 제롬 파월이 누굽니까? 미 연준 의장을 제롬 파월이죠. 자, 미 연준 의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를 결정하면서 기자회견 때 우리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되는 시점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는 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인지 서두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 발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연준은 결정하겠다. 자, 우리가 이 금리라는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코인은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었고 그만큼 제도권의 금융시장으로 이제는 코인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팔아야 됩니다. 왜? 금리를 못 갚으니까 이자를 못 갚으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아야 되겠죠. 근데 고래들 입장 어떨까요?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다. 당연히 이 금리라는 부분에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다? 당연히 투자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간에 뉴욕 증시가 어떻습니까? 미국 야간 선물 또한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코인 시장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같은 커플링화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시바이누 코인 또한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받으면서 움직였다는 거 다시 한번 잊으시면 안 되겠죠. 상승력을 높였을 때 마찬가지 거래량이 동원하면서 올랐다면 이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 또한 매도할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는데 0.031입니다. 이 라인의 기준점을 잡고 있다는 건 고래들이 여기에 매입 단가라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은 매입 단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지받는다. 당연히 고래들 또한 자신들의 수익 구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지라인을 형성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가, 이 박스권 라인에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가겠죠. 그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리기 위해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부분들 또한 문자를 바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왔다는 거 기준금리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했던 홍콩 ETF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죠. 자, 이거 홍콩 타이거 브로커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수를 면제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1월 달부터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1월 달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월 말부터 재차 상승력을 가져왔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직접 거래 안 하고 이런 간접 투자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다시 비트코인 ETF를 들어가겠죠. 말 그대로 홍콩에 ETF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ETF를 팔고 홍콩에 수수료가 면제인 곳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여기에서 수수료는 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작용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비트코인 ETF가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디지털 자산 투자상품에서 4.35억 개의 순 유출 물량 9주 연속 유출되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합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자본금을 모으고 있는 그 부분에서 홍콩의 ETF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유입되는 부분이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이 4,088개의 비트코인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5월 3일 날 오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나 있죠.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시바이누 코인 또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밈코인이 따라서 올라갔던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특정 거래 30분 전에 OKX에서 302만 달러 상당의 페페와 시바이누를 출금했다. 거래소에서 출금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매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입금했다는 건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건 거꾸로입니다. 출금했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0.031까지 떨어졌던 그 부분이 조정을 탄탄하게 받았다. 건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슈팅 구간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시바이누 헤드는 5월 2일 날짜 하드포크를 진행할 완료가 되었고 이 말인즉슨 유동성 자금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성이 더욱더 확장성과 함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바리우의 개성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뉴스 한번 먼저 보시죠. 도지코인의 킬러 시바이누의 5% 상승세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3월 28일이거든요. 근데 대형 투자자 순유입이 483%나 급증되었다. 여기서만 대형 투자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3월 28일 날 급증했대요. 근데 4월 2일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시바이누 해당되는 고래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게 언제 나왔어요? 4월 2일 날 나왔어요. 3월 28일 날 들어왔다가 4월 2일 날 나갔다가 다시 4월 8일 날짜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다시 이란데는 급락했던 시바이누가 고래 지원에 따라 반등에 성공했다. 이게 4월 9일 날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주일 사이로 고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시장 관망자들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나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나왔던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고래들의 이탈 물량은 없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지금처럼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을 때 흔들리는 개인들은 매도를 했겠지만 고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비트코인의 상승력과 함께 재차 상승 구간을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자동으로 문자 넣어줄 수 있는 서비스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 수익을 극대화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